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최초의 총 부채가 4조 원이 넘는다고 보도되었던 태영건설. 참여하는 모든 사업들의 총 부채를 확인해보니 4조 원이 아닌 21조 원으로 확인되며 워크아웃을 위해 1월 11일 채권단 협의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사례로 인해 건설업 부도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가지 희망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경기는 안정적으로 둔화 조짐이 보여지고 여전히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실업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중이라면 과거 파월 의장의 행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2019년 미중 분쟁으로 갈등이 심화되자 경기가 둔화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파월 의장은 보험성 금리 인하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갑자기 경착륙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에 명목금리는 내려가지만 현재 국채 수익률 하락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해서 경착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업일의 미국 국채 수익률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의 운을 띄우기 전과 비교했을 때보단 수익률이 낮아진 상태이긴 한데요. 월별로 보는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 단기 채권이나 장기 채권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아무쪼록 파월 의장이 19년도와 마찬가지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들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체율이나 가계부채 문제도 현재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5회에서 6회 이상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2008년 또는 2020년도와 같은 충격이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상황은 아닐 거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봤고요. 2024년 모두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